네, 어제 말씀드렸던 헬릭 스미스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뭐 간단히라도 체크를 해볼 텐데, 일단은 어제 제가 이제 그 이번 주에서 다음 주가 그 제약바이오주의 변곡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헬릭 스미스와 그 HLB의 임상 3상 발표 때문인데,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올려드리고 몇 시간 뒤에 이제 헬릭 스미스의 관련된 이슈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임상 3상에 대한 결과 도출에 실패했다. 라는 부분이죠. 사실은 이게 약간 안타까운 이슈인 것은 그래요. 그러니까 관련 내용을 보면 그 임상 3상 관련된 일부 환자에게 약물 혼용 가능성이 발견됐다라는 겁니다. 약물 혼용 가능성. 네.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일부 환자가 위약, 그러니까 가짜 약과 약물을 혼용했을 가능성이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A에 대해서 임상 결과를 도출하려면 그 A만 가지고 이제 도출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B나 C가 뭐 첨가되거나 이렇게 이제 약간 혼탁해졌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은 임상이라는 것은 신약 개발이라는 것은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의미한 성과가 언제든지 도출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제약바이오주를 탓할 수는 없어요. 다만 2번 같은 경우에는 사측의 과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임상 상상 결과 도출을 아예 내지도 못한 거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허무하게 이제 기대감이 무너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헬릭 스미스 측에서 이제 이 엔젠시스에 대해서 안전성은 확보를 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제 강의 영상의 그 임상 단계 2회라는 강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안전성 테스트라는 것은 어차피 3상의 기대 결과가 아닙니다. 임상 1상이나 2상에서는 거의 안전성 테스트가 끝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3단계에서는 안전성이 거기서 문제가 될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안정성은 이미 확보가 된 신약이 3상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번 3상 결과를 보고 안정성 확보했다라고 하는 것은 네, 사실은 거의 의미가 없는 얘기다. 혹은 이제 사측이 뭔가 얘기라도 하기 위해서 꺼낸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번 임상 3상은 효용성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시험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시작하면 빨라도 이제 결과가 2022년에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거의 한 3년에서 2년 반 정도가 남은 거니까 아직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알릭 스미스는 이제 기대감이 소멸되면서 점화한가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의심스러운 건 그거죠. 앞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신라젠의 경우도 결과 발표 전에 임원 매도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된다라는 영상도 제가 꾸준하게 올려드렸는데 결국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까지 하는 상황이 왔어요. 이번에도 보시면 어제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결과 발표 전에 주가 음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떨어져요. 그리고 수급적으로 보면 기관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기관 외국인이 매도한다는 건 뭐다? 개인만 매수를 한다라는 것, 그렇죠? 뭐 볼 필요도 없이, 그렇죠? 개인이 헬릭 스미스를 8월 초부터 시작해서 이빠이 삽니다. 근데 기관 외인은 계속 털어요. 주가는 여기서 혼조 보이다가 최근 5거래일 동안은 계속 하락이란 말이에요. 신약 발표 결과 발표가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위에 게 개인 수급 밑에 가 기관 외국인 수급이에요. 수급이 완전 극명하게 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보 유출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이게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신약에 대한 그 시험을 했을 때 3상인 결과 도출에 실패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만으로 제약주를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제약바이오주가 신약 개발 어떻게 합니까? 실패할까봐 무서워서. 실패하면 돌 맞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임상 3상까지 갔는데 효용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처럼 임상시험 자체가 잘못되거나 이거는 사측의 잘못이에요. 이건 사측의 잘못이고 이거는 비난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는 정보 유출에 대한 가능성 이걸 확실히 배제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같이 임상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는 종목군들은 하나같이 임상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는 종목군들은 미리 선매도가 나오고 공매도가 나오냔 말이에요. 이게 진짜 제약바이오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은 제약바이오주가 임상 3상에서 계속 실패한다라는 게 아니라 제약바이오주를
그런 실험이 정당한지를 그리고 정보 요출이 안 됐는지를 믿을 수가 없다.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최근에 제약바이오주의 투자심을 위축시킨 것이지 절대 임상에서 계속 성과가 안 나와서 그것 때문에만 위축된 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분은 필요하고 다만 그런 부분은 있어요. 지금은 제약주가 분명히 바이오주도 내성은 분명히 생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헬릭 스미스를 기점으로 해서 제 변곡점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변곡점이 일단 좀 안 좋은 쪽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이게 앞으로 제약 바이오주를 계속 끌어내리냐? 제가 볼 땐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성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생겼으니까. 그래서 바닥 잡는 시도를 아마 꾸준히 할 겁니다. 지금 또 제약바이오주를 들어가긴 어쨌든 찝찝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다만 그동안 악재가 너무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맞고 조금 내성이 생긴 부분은 분명히 있다. 헬릭 스미스는 당사자니까 어쩔 수 없어요, 급락은. 근데 다른 제약바이오주는 예전 충격만큼 그 효과가 오래 가진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이고 한 가지 이제 희망이 어제 말씀드린 HLB란 말이에요. 자회사 엘리바의 이제 그 유럽 종양학회 리보세라닙 임상 3상 발표 다음 주에 아마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다음 주 초에. 다음 주 초나 중순쯤에. 그래서 HLB에서 삼성의 성과가 조금이라도 유의미하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제약바이오주가 또 급반전할 수도 있고 이번 헬릭 스미스의 사태는 좀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동안 제약바이오주들이 내성을 많이 키워왔기 때문에 일단 바닥을 다진 흐름은 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오늘 코스닥의 제약 업종 지수를 보면 올라요. 물론 이건 이제 돼지열병 관련된 테마 때문에 돼지열병 테마주 중에 백신주가 이제 그 제약바이오주에 많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끌어올리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걸 감안해도 제약주가 여기서 팍 무너지기보다는 바닥을 잡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음 주에 발표될 HLB 흐름까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관련 결과가 나오면 제가 또 리뷰를 해드릴 거고 제약바이오주는 지금은 두려움보다는 계속해서 기회를 노리시면서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헬릭 스미스 어제 올려드렸지만 오늘 이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결과 내용 그리고 그동안 지금까지 제약바이오주에 미치는 그런 부분은 임상 3상 실패 자체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신뢰예요, 신뢰. 믿고 투자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그 회복 여부 이런 게 사실은 제약바이오주를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끌 수 있냐 없냐 그 부분을 가늠하는 변수기 때문에 이 신뢰라는 부분이 회복되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서 보시는 게 지금 제약바이오주 투자의 핵심이다. 이 부분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